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유저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고요. 모두가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 내일은 잘생긴 남자 배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페르소나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가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준수라고 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업체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로라는 이름으로 메타버스, NFT 콘텐츠 기획, 제작 등 풀스택으로 메타버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메타버스 공간 제작 업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건축이란 사용자들이 원하는 공간을 가상세계 안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초월을 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저희는 메타버스 건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공간연출학과를 전공을 하였는데요. 공간연출학과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 연극이나 영화에서 미술을 담당하는 분야예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건축가가 하는 작업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8년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다소 IT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분야로 뛰어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계기는 네이버제트에서 근무하던 경험이 가장 큰 계기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가상공간이라는 그런 툴을 놓고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세계에는 어떠한 콘텐츠가 주요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 시도해봤던 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유저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페토 박물관이라는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재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작업했던 공간은 창경궁을 처음에 제작을 했었는데요. 서툴게 제작을 했었는데 최대한 조금 효율적으로 느낌을 잘 내보고자 했던 게 좀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마르디 맥크르디라는 패션 브랜드의 컨텐츠 IP를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작업을 하였었는데요. 제페토라는 플랫폼에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어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가상 패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패션들도 만들어 줬었고요. 현재 NFT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전시도 준비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존에는 공간만 제작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환경이나 BGM 같이 완전 커스텀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꾸밀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돌 스쿨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10대들이 이 안에서 아이돌을 주제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 3억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아무래도 좀 제가 근무했던 제페토를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라는 이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 제페토와 이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NFT를 기반으로 부동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부동산에다가 메타버스를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달라요. 건축가가 하는 일이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법규 검토를 통해서 실제로 지어지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메타버스 건축도 몰랐지만 제가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실제로 건축에는 지진에 대한 대비라든지 어떤 안정성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메타버스 건축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 없이 또 물리적인 제약 없이 원하는 공간을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지는 건축이라는 것은 그러한 제약이 일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내가 이제 이 공간을 제작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을 하고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어떠한 이제 경험을 하고 나갈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메타버스 건축에 필요한 가장 큰 역량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컴퓨터 한 대, 그것도 되게 좋은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많이들 쓰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쉽게 공간을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기획자, 개발자, 그리고 3D 모델러,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우선은 저랑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정원이 있는 집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그 가상의 공간에다가 그걸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서비스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템플릿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부터 이제 하게 된다면 되게 쉽고 편하게 몇 분 만에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거의 목적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이 플랫폼 안에서 내가 원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 공간을 좀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맛집이나 어떤 데이트 명소, 포토존 같은 것들을 찾을 때와 같이 이 안에서 좀 더 간편하게 친구들과 함께 그런 공간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큰 요소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콘텐츠들이 뭐 예쁜 카페라든지 뭐 풍경이 좋은 정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현실의 건축과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면 우선 와 아름답다 사람들이 느끼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건축물은 방문하는 유저들의 몰입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몰입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2의 나인, 그 가상 캐릭터로 이 공간 안을 돌아다니고 체험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내가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몰입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몰입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메인 기능들이나 어떤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사소한 디테일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AR이나 VR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혹은 호기심을 가지고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열어둔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만들 때 유저의 일단 시선이 닿는 부분들은 모두 다 이제 작업을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기술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터를 벗어난다거나 혹은 VR이나 AR 기계를 한다고 해도 장시간 착용하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저의 동선을 생각해서 동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돌아다니게 할지를 제안을 하고 그 동선 안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좀 몰입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대중들이 메타버스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컨텐츠와 이벤트를 준비해서 프로모션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이 조금 마음에 이제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냥 내 캐릭터가 이렇게 3인칭으로 보여지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카메라 촬영 모드에 들어가면 내 캐릭터가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나를 촬영하는 형태로 촬영을 하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사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유저들한테 실제로 이 공간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셀카를 찍는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좀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오큘러스라는 이 VR 기계를 제가 처음으로 접해봤었는데 이 기계를 접하는 순간 메타버스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제작했던 맵 중에 이제 파리라는 맵이 있어요. 근데 그 맵은 이제 에펠탑 앞에 있는 그런 그 광장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광장에는 그 노래 부르는 뭔가 단상이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일부러 에펠탑이 좀 잘 보이는 뒤에 풍경을 깔고 이제 앞에다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그마한 단상이랑 마이크를 설치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맵이 출시되고 나니까 유저들이 보이스 챗으로 노래를 부르는 유저들이 이제 이 맵에 들어와서 다른 유저들한테 이제 노래를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처럼 메타버스 상에서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현실 세상에서는 본인의 삶을 살고 혹은 뭐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삶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아바타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너 되게 멋있다. 넌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묻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페토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10대 초반의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단순히 제가 아바타를 꾸며놓은 모습을 보고 그 아바타에 반해서 말을 걸고 앞으로 친구가 되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페토 박물관이 좀 가장 기억에 제일 남아요. 이게 이제 출시된 지 한 2년 다 돼가는 콘텐츠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최근에 스파이더맨 영화 개봉할 때 스파이더맨 복장이 제페토에 이제 무료로 풀린 적이 있었는데 유저들이 이제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고 박물관 외벽을 막 기어 올라가는 콘텐츠를 찍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도 이 플랫폼의 콘텐츠가 계속 더해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콘텐츠의 재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간을 제작하는 걸 이제 시도를 해보고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제 팀을 이제 구성하게 됐고 그 팀이랑 구성원들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분야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좀 도전을 하고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다는 즐거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좀 나이가 너무 많거나 혹은 뭐 너무 어려서 나랑 같이 잘 안 놀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상상을 하다 보면은 좋은 메타버스 건축가 혹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계속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속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행복할까? 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선택할 때 이제 요인인 것 같고요. 업무를 하더라도 내가 이 업무를 해서 내가 행복할까? 하는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체 게바라가 했던 말 중에 항상 불가능을 꿈꾸고 리얼리스트가 되라 라는 말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건축가로서 생각했던 것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상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저는 성장인 것 같아요.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매 순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제 건축이라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느린 산업이란 말이죠. 근데 메타버스라는 최첨단의 최전선에 이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저는 도전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의 지금의 일련의 모든 삶,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에는 도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있고 이게
되게 유명한 말 중에 처음은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쉽다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가상과 현실 간의 경계가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은 되게 잠깐이고요. 익숙해지면 정말 내 손발 다루듯이 쉽게 쓸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상상력이다. 자유로운 세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누구나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진심, 메타버스에 대한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